오늘도 썰튜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네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던 겨울밤, 18배 제가 12살 동생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경찰서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우리는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온 비극이 저희 남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누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현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울어버리면 제가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단 하나였죠. 괜찮아, 현우야, 누나가 있잖아. 그 말을 하는 제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겨우 고등학교 2학년생인 제가 어떻게 동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현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경찰관의 말씀으로는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요. 부모님이 타신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그대로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뺑소니. 그 단어가 저희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는 사랑을 받으며 화목했던 우리 가족. 이제는 저와 남동생만 남았어요. 다행히 외할머니께서 저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순 없었죠. 그나마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당장의 생활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죠. 일단 보험금으로 산다고 해도 앞으로 현우가 크면 그때 가서 당장 돈을 구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현우야, 이제 누나가 알바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저는 처음으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고 오히려 그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도 많지 않아 공부할 시간도 있었거든요. 누나, 나도 알바 할래. 누나 너무 힘들어 보여. 가끔 현우가 그런 말을 할 때면 저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안 돼, 넌 공부만 해. 우리 현우 의사 되는 게 꿈이잖아. 누나는 힘들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나면 항상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현우의 꿈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주말에는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일했죠. 발바닥이 불이 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현우의 학원비를 충당했으니까요. 누나,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손님이 좀 적어서 일찍 끝났어. 사실은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조퇴를 했던 거였는데 현우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우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중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동생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정규직으로 취직해서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시작했죠. 다행히 고등학교 성적이 좋았던 덕분에 그리고 간간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준비했던 자격증들이 있었기에 괜찮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간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우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누나,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전국 100등 안에 들었어.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온몸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포기한 꿈을 현우가 이뤄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때로는 저도 공부를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현우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S대학교 의과대학. 그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현우가 해냈어요. 의대에 합격했대요. 외할머니는 그날 밤 우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기뻐서 그러셨다고 하시면서도 돌아가신 딸을 생각하시며 더 마음이 아프셨나 봅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셨던 탓인지 그렇게 외할머니도 저희 곁을 떠나셨죠. 누나 이제 우리 진짜 둘뿐이구나. 현우의 말에 저는 더욱 단단히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현우가 의사가 되는 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현우는 의사가 되어 S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현우의 레지던트 선배인 김준서 선생님을. 누나, 여기야. 아, 그리고 이분이 우리 과준서 선배님이셔. 카페에 도착하자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한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 안녕하세요, 현우 누님이시죠? 저는 김준서라고 합니다. 그분의 첫인상은 참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속에 신뢰감이 묻어나는 그런 분이었죠. 현우가 첫 당직을 무사히 마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저를 부른 거였는데 그날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훌륭하게 동생을 키우시다니. 준서 선생님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힘들었을 순간들에 대해 깊이 공감해 주셨고 현우를 자랑스러워하는 제 마음도 이해해 주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준서 선생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현우가 당직일 때면 둘이서 저녁을 먹기도 했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감히 의사 선생님과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미현 씨는 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전 미현 씨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에 반했다고요. 준서 선생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준서 선생님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제게 청혼을 하셨죠. 미현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저도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앞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련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크게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을 했죠. 어떻게 인사드려야 할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나, 옷은 골랐어? 근데 이게 좀 과하지 않을까?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산 옷을 보며 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예쁘고 단정해 걱정하지 마. 당일 아침 준서 선생님이 직접 차로 저희를 데리러 왔어요. 고급 한정식집 앞에 도착하자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준서 선생님의 다정한 말에도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누나, 이제는 내가 누나 지켜줄게. 그 말이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제가 지켜주어야 할 동생이 이제는 저를 지켜준다고 하니까요. 한정식집에 들어서자 준서 선생님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무표정하셨고 어머님은
제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계셨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던 미현 씨입니다.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옷은 어디서 산 거니? 명품은 아닌 것 같은데 아가씨, 우리 준서가 사준 것도 아닐 테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안목이 없진 않은데. 첫 마디부터 가시가 돋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아이고, 그래? 저 정도면 한 달 월급을 다 써야 살 수 있었겠네, 준서야. 내가 옷이라도 한 벌 사주지 그랬니? 마치 제가 사기라도 친 것처럼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 미현 씨가 자존심이 상하실 수 있어요. 준서 선생님이 조심스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자존심? 그런 게 있었나? 애초에 자존심 있는 사람이면 이런 자리에 나올 생각도 안 했겠지.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은 점점 더 모욕적이었죠.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나? 이 질문이 오리라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순간 어머님이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준서야, 이게 무슨 소리니? 고졸이라고? 의사인 내가 고졸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이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 본 거야.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이런 사람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우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분의 동생입니다. 지금 S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있는. 아, 그 고아 동생. 아니, 잠깐 S대학병원이라고? 거기서 뭐 하는 애라고? 어머님의 태도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현우가 의사라는 사실이 새로운 정보였던 모양이었죠. 네, 지금 신경외과. 아이고, 그랬구나. 그런데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아가씨 동생분이 의사시라면서요? 우리 준서랑 같은 병원이네. 갑자기 달라진 어머님의 태도가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씀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고아는 고아지 내가 의사가 됐다고 해서 신분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니? 어디 명문가의 자제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현우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저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뭐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나? 내 누나 덕분에 내가 의사가 됐다고? 웃기지 말아요. 결국 둘 다 부모 없는 고아들인데 우리 준서가 자기 분수에 맞는 집안의 딸을 만났어야 하는데.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준서 선생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앉아라.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아버님의 호통에 준서 선생님은 주먹을 불끈 쥔 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내 엄마 말이 맞다. 우리 집안의 위신을 생각해봐라. 의사 집안도 있고 판사 집안도 있는데 하필 고등학교도 겨우 나온 애를. 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죠. 그때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들어보니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으시네요.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거기에는 한 중년 신사가 서 계셨습니다. S대학병원 김태준 병원장님. 저희 외삼촌이셨죠. 병원장님? 준서 선생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여긴 어떻게? 어머님도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방금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외삼촌은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우리 미현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조카가 너무나 훌륭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조카라고요? 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현우는 제가 가장 아끼는 조카죠. 둘 다 제 핏줄입니다. 모두가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와 동생이 병원장님의 조카라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게다가 미연이는 제가 특별히 점 찍어둔 인재였습니다. 의료복지팀장 자리를 제안하려 했었죠. 환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아,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병원장님, 그리고 미연 씨. 어머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준서랑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차분히 얘기해 볼까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네? 아니, 이제 오해도 풀렸는데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제발요. 왜요? 제가 고아이고 고졸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병원장님의 조카라는 이유로 달라진 태도 그게 더 불편하네요. 미연아, 준서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려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제 제 가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당신들과는 어울리지 않나 봐요. 누나? 현우가 제 옆에 서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외삼촌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럽구나. 미연아,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니, 잠깐만요. 병원장님, 이러시지 마시고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김 여사님, 제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매달리는 어머니였지만 외삼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아라고 무시하시더니 이제 와서 그러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 조카가 더 훌륭한 분을 만나야 할 것 같네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외삼촌은 정말로 저를 S대학병원 의료복지팀장으로 임명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진 경험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죠. 미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술비 걱정 없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게 됐어요. 환자 보호자분들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그동안의 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곤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큰 자산이 된 거죠. 어느 날은 병원 복도에서 준서 선생님을 마주쳤습니다. 미현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준서 선생님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다음 달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님이 소개해 주신 분가. 준서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진심 어린 말에 그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현 씨야말로 지금 행복해 보여요. 전보다 더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네, 행복합니다.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됐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1년 만에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죠. 누나,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전문의 시험 보잖아. 합격하면 누나 팀이랑 협력해서 저소득층 환자 무료 진료 프로그램 같은 거 해보면 어때? 현우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현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원무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VIP 환자의 보호자가 저를 찾는다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서 선생님의 어머님이셨거든요. 앉으시죠. 제가 자리를 권하자 어머님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으셨습니다.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수술은 잘 됐다는데 재활 치료가 걱정이에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준서 선생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않나요? 준서는 미국에 가버렸어요. 제가 소개한 그 여자랑은 결혼식도 못하고 파혼했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겠다면서. 어머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돈이나 지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저는 잠시 어머님을 바라보다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재활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드리죠. 그리고 제가 아는 최고의 재활치료사 선생님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게 제 일이니까요. 어머님은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이렇게 대해주시다니 더욱 부끄럽네요. 어머님, 이제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전과도 고졸도 아닙니다. 전 S대학병원 의료복지부장 김미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부끄럽지 않아요. 퇴근 후 외삼촌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미현아,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삼촌, 이제 울지 마세요. 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부모님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죠. 이제는 저도 현우도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제 사무실로 한 통의 국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김준서. 미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미현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때 미현 씨가 보여주신 용기가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기뻤으니까요. 부장님, 회의 시작할 시간입니다. 네, 곧 가겠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학력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길을 걸어갈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